최악의 해킹을 당한 것은 팩트지만 모든 기능과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주말 동안 100K를 향해 달려가던 비트코인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계 글로벌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14억 달러치, 한화로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이 해킹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상승 압력을 크게 반납했고 다시금 위축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과거 FTX 뱅크런 사태와는 다르게 바이비트 CEO가 굉장히 대처를 잘 해줘서 회사 자산 15억 달러 훨씬 넘고 30억 이상 테더 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대처할 수 있고, 바이비트 CEO 벤조우 같은 경우도 직접 트위터에다가 현재 총 35만 건의 출금 요청이 있었고 전체 99.99%의 출금이 완료됐다. 최악의 해킹을 당한 것은 팩트지만 지금 모든 기능과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장을 약간 달래주면서 추가적인 폭락과 뱅크런을 막으면서 일시적으로 봉합이 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블랙스완 이슈 그리고 바이비트의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탈취당한 이더리움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 다시 찾는 행위들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께서 바이비트를 이용하시기보다는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세계 1위, 2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OKX를 사용하시고 바이비트는 조금 유의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은 크립토 개별 시장 바이비트의 해킹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이번에 또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런 언론의 뉴스가 터지면서 또다시 팬데믹의 악몽이 사람들 머리에 떠올랐고 그런 우려도 매크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 PMI까지 예측치를 굉장히 크게 하회하면서, 보통 PMI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선으로 상방으로 가면 경기의 확장 국면, 하방으로 가면 경기의 위축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 수치는 52.9였는데 49.7까지 내려오면서 경기가 또 위축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다가 기존 주택 판매도 예측치를 하회했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모두 예측치를 하회해 주면서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매크로의 영향도 시장에 미치면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 빅테크들과 S&P 500까지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크립토 시장은 개별 시장 그리고 매크로 시장의 영향까지 같이 받고는 있지만 결국에 저는 이런 분위기 봉합이 되고 해소가 되려면 또 다른 매크로 시장에 큰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2주 내로 제3국에서 우크라 종전 협상을 예정했다. 이미 지금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마침표를 찍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정부가 대규모 감원,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를 통해서 공무원을 무려 7만 7천 명이나 해고하면서 미국에 쓸데없이 나가던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을 확실하게 줄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고용시장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모두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0년물 미국채 금리 또한 하방 압력을 받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파월도 지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트럼프는 본인 트루스 계정을 통해서 일론이 아주 일 잘하고 있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을 더욱더 과거보다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머스크도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부채를 줄임과 동시에 지금 10년물 금리를 확실하게 잡으려는 머스크의 강력한 의지와 트럼프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해라 라고 하지만 말을 안 듣는 연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최근에 어떤 행정명령을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날 연준을 비롯해서 연방선거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운영되어 온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월가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뭡니까? 금융회사나 예산 등 관련해서
백악관의 입김이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게 이번 행정명령이라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개입을 할 거고, 분명히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는 방향 그리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훨씬 더 투자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머스크와 함께 이끌어 가려는 그의 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크립토 개별 시장 그리고 매크로적인 분위기도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영원히 이런 위축된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미국의 수장인 트럼프가 매크로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바로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악재도 있었지만 주말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SEC와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수년간의 소송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세금 지출,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끝에 결국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최종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결국에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승리했고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취하됐다라는 거, SEC도 완전히 180도 탈바꿈해서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으로 가고, 과거에 게리 겐슬러가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소송했었던 것들 다 매듭 짓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EC가 소송을 걸었던 NFT 플랫폼인 오픈시와의 조사도 종료하고 집행조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소송들이 도미노처럼 다 해소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규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 또한 SEC의 가상자산 ETF 스테이킹 기능 추가를 재고 촉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테이킹 기능을 ETF에 추가해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투자의 다각화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SEC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SEC는 최근에 스테이킹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크립토 ETF 또한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은 오는 26일 날 디지털 자산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안건 뭡니까?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큰 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만약에 비축 법안을 승인한다, 400만에서 600만 BTC를 구매할 수 있고 50조에서 80조 달러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국가 부채도 줄일 수 있고 디지털 경제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EC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고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채택하고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법안과 규제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잠정적 수요인 FTX의 채권자들 중 97%가 암호화폐를 재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 상환 받으면 그걸로 재투자하겠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환받는 금액의 29%를 암호화폐 재투자에 할당하고 재투자 응답자 중에 62%는 솔라나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미국인들이 얼마나 솔라나의 진심인지. 물론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밈코인 위기로 인해서 솔라나도 흔들리고 있지만 솔라나의 수요층은 단단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또한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낸스 리서치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남미 암호화폐 사용자의 95%가 2025년에 더 많이 암호화폐를 구입할 거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더더욱 많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이라고 남미의 신흥국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의 블라디미르 테메프 또한 암호화폐 거래량 2026년까지 랠리가 확대되면 3배나 증가할 거다. 지금도 비트코인 거래량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3배나 더 증가한다. 그러면 더 큰 수요가 된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의 키움증권 개미들의 성지인 로빈후드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우리은행이 법인 가상자산 계좌 지원을 예정하면서 업비트와 손잡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국내의 이런 전통 은행들 또한 하나 둘씩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은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도 제가 지난주에 한 일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올렸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 본인도 또 장외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집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지금 이름을 바꾼 것까지도 모자라 X의 프로필 또한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스트래티지는 지금 시장 흔들리고 바이비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본인 확신을 밀어붙이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그의 어마어마한 확신과 자신감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버핏까지도 달러같이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미국 경제에 지금 경종을 울리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버핏이 어떤 말을 덧붙였냐. 정부의 재정적 무책임이 지속된다면 종이돈의 가치는 쉽게 증발할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재정적 무책임 뭡니까? 위기가 오면 그냥 마구잡이로 연준과 재무부에서 돈 찍고 국채 발행해서 위기 틀어 막아버리는 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무모한 관행이 습관화됐고 미국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고정금리 채권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보호책이 되지 않는다. 채권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 가치가 하락하는 종이돈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놔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이 떠올랐고 그걸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세일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 돈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떤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지금은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그렇다 쳐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월가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 또한 공식적으로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S1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제 CIO 매트 호건 또한 리플 ETF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미국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만약에 리플 현물 ETF만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현물 ETF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발언을 해준 부분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최근 바이비트 영향으로 해서 100K를 시도하려고 가던 비트코인이 99K에서 미끄러 내려가면서 빨간색 이 부정심리가 또다시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시장에 대한 비관론, 시즌 종료다,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부정심리가 높게 올라왔던 구간은 공교롭게도 굉장히 하얀색 비트코인 가격이 큰 눌림목, 발바닥 구간이었던 적이 많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다. 지금은 너무나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해킹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시즌이 종료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지금 자리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 또한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선물 레버리지 비율이 식었을 때는 언제나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했던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모두가 지금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고 있고 시장에 떠나가고 있고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고 지금 시장가 볼륨 같은 경우도 빨간색 매도 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매도 압력이 강력했을 때 잘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초록색, 보라색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큰 조정을 보여줬던 바이더딥 구간, 이 시장가 매도가 강할 때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샀으면 굉장히 좋게 발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 지금도 물론 추가적인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잘 세워서 DCA 해간다면 분명히 좋은 바이더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축적 주소수, 고래들의 주소수의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매도하고 던지고 여기다가 블랙스완 해킹 이슈까지 더해졌지만 고래들은 개미들의 물량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들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이런 식으로 바이비트 이슈가 터졌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양수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유통량이 지난 7일 동안 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면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된다라는 것은 시장의 매수 압력으로 작용되고 강세 신호로 될 수 있는 유동성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과거 사이클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크립토컨트 주기형 대표 코인 또한 모든 코인이 펌핑되던 알트 시즌은 2021년에 종료됐다. 이제는 선택된 코인들만 펌핑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알트나 사고 아무 밈코인이나 따라 산다라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펀더멘탈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을 포트에 잘 구성하고 바이더딥하고 조정 때 모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년 사이클 같은 경우는
경우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너도 나도 100% 1000%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이 초록색 점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오르는 알트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알트도 있다.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얼마나 잘 선별하고 포트를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 거. 이번 사이클은 알트 시즌이 온다 그래도 모든 알트를 다 올려주진 않을 겁니다. 분명 기술력이 있고 근본이 있고 본질이 있는 프로젝트들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트를 잘 구축하는 선구안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100K를 시도하려다가 바이비트 이슈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킹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95K를 잘 지켜주면서 이틀 연속으로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어쨌든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려면 최근 돌파했던 이 하락 트렌드 라인, 이 구간 리테스트를 잘 해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그 구간은 한 94K입니다. 94K를 일봉 종가로 잘 지탱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간 조정과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지켜줄 가능성이 크고 이 94K를 깨면 다시 한번 마의 박스권 하단 계속 지지를 받았던 90K를 다시 한번 시도해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4K 지지를 잘 체크하고 만약에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또다시 돌파했으나 안착하지 못했던 노란색과 초록색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재차 일봉 종가로 안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산매 흐름을 보면 일단 롱 물량은 94K에 강하게 몰려 있고 숏 물량은 96K에 강력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물 세력들은 94K 초반까지 가격을 내려주면서 이 롱 물량을 정리하고 94K를 지지해주고 다시금 올려쳐줄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무빙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염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셀사이드 리스크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바닥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거는 매도 압력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매도했고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이 저평가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시는 이번 사이클 가장 힘들었던 지난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어마어마한 하락장, 그때도 9월에 사람들이 다 시즌 종료다, 게임 끝났다라고 했을 때 셀사이드 리스크 레이시오가 빨간색 바닥을 찍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비트코인이 귀신처럼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비슷한 수준까지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벌써 네 번째 반감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이후 그 다음 해는 언제나 굉장히 큰 포물선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반감기 이후 포물선 상승은 진행 중이고 물론 이 상승 동안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과 악재로 흔들면서 가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서 시즌 종료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승리했던 자산이라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중위 주택을 살려면 비트코인이 몇 개가 필요했냐? 불과 2012년에는 5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중위 주택을 살 수 있었고 16년에는 690개, 2020년에는 46개, 2024년에는 미국 주택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지만 5개의 비트코인만으로 미국의 중위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오늘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2030년, 40년, 50년이 됐을 때는 미국의 주택을 비트코인 한 개로도 몇 채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신다라고 하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홍역을 잘 버텨내고 극복해 내신 분들만이 이런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포함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